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인 쌤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6강 진행합니다. 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초단권 공부하겠고 교재 236페이지입니다. 일단 민법상 초단권 객체가 3개죠. 부동산 토지 건물과 용의물권에서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지역권은 되지 않는 거죠. 지역권은 법 규정 없습니다.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초단권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법 규정이 써 있죠.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치권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유치가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지금 공부할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시효 취득 못합니다. 취득 시 못하는 거죠.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안 되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과실에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 미치는 거죠. 원칙 미치지 않아요. 이 아주 중요한 결론 세 가지 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갑에게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한테 3억을 대출하고 이제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겠죠. 은행 앞으로 이 아파트를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 설정한 이유는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으로 X부동산을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설정자죠? 갑이 소유자가 설정자죠. 소유자가 설정자,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죠. 그럼 이제 은행이 X 아파트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이제부터 누가 아파트에 사는 거죠? 저당권자 은행이 아파트 사는 거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가 점유하죠. 이렇게 저당권자는 목적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 갑이 점유합니다. 만약에 갑이 병한테 임대차에서 월세 차임이 나와요. 이 월세 은행이 받는 거 아니죠? 여전히 갑이 받습니다. 이처럼 차임이 이게 법정 과실입니다. 이처럼 은행은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 원칙 효력이 안 미쳐요. 은행이 월세 받는 거 아니죠? 은행은 갑에게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압류 후부터는 효력이 미칩니다. 이처럼 보통은 내부동산을 저당 설정하죠. 채무자와 설정자가 보통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안 그럴 수 있죠. 갑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요. 3억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이 담보를 요구해요. 근데 갑이 담보 맡길 부동산이 없어요. 그럼 보통 은행 직원은 이래 말합니다. 이제 속으로는 집에 가 하고 싶지만 이제 겉으로 이래 말해요. 선생님은 대출 자격이 안 되니까 다음에 담보를 갖추어서 다음에 오세요라고 보내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대출도 영업이에요. 돌 잘 버는 직원은 값 그냥 안 버립니다. 물어봐요. 혹시 당신 친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있나요? 물어봅니다. 갑이 아버지가 돈 많대요. 그럼 아버지 은행에 데려오라래요. 돈 빌린다 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데려오래요. 내가 꼬실 테니까. 아버지 무방비 상태로 은행에 왔어요. 직원이 꼬셔요. 당신 아들이 3억 없어서 지금 자살하려고 그래요. 내버려 주실래요? 그럼 투만 아버지가 갑을 위해서 부동산을 저당 설정하겠죠. 낚인 거죠, 이제. 이처럼 채무자가 갑이죠. 3억은 갑이 빌려요. 병은 채무자 아니고 제3자죠. 물건으로 보증했다 해서 얘를 물상보증이라 부릅니다. 갑이 소유자라 설정자죠. 소유자가 시옷 설정자. 근데 채무자는 따로 있고 물건으로 보증서 사람을 물상보증이라고 부르고 시험에서는 얘는 채무자 아니다 읽어야 돼요. 채무자 아니다. 채무자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는 글자가 채무자 세 글자죠. 글자가 5글자죠. 채무자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 얘기했지만 다를 수도 있고 그때 그 제3자가 물상보증이 됩니다.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제3자가
여기 물상보증인.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죠. 그리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줄여서 우선 변제권이고, 이 우선 변제권은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권 법에 써 있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에 안 써 있어서 없는 거죠. 저당권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고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는 거죠. 네, 그럼 저당권에서는 일단 제3취득자가 아주 중요하고 이 개념을 첫 번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채무자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세 글자죠. 글자 수가 달라서 채무자 아닙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부동산에 저당권 있는데 이후 소유권 취득하거나 빌려 사용한 자 용익, 사용 수익, 빌려 사용한 자 이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오면 다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말합니다. 이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쫓겨나죠? 그럼 불쌍하지 않아서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겨울이라면 얼어 죽어요. 걔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유권자 실생활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1번 소유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이후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있어요. 얘들이 영유권자죠. 미대로 경매 나오면 좀 이따 아시겠지만 저당권이 소멸하고 밑에 다 소멸합니다. 그럼 다 쫓겨나는 거죠. 불쌍히 죽겠죠. 겨울이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얘들을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일단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실생활 이런 사람만 있는데 그럼 시험은 이 소유권자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당권 있는데 이후 소유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3억 있죠. 그럼 우리가 평이라면 보통 얼마에 사죠? 보통 2억이 사죠. 그럼 누가 3억 갚아야 돼요? 병.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산 거죠. 그럼 병이 3억 갚아야 할 채무자네요. 병이 3억 갚아야 할 채무자죠? 근데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병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우리 본 적 많잖아요. 본 적 많습니다. 이때 병은 채무자입니다.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은행 대출 3억 필요 없어요. 그럼 병은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삽니다. 우리가 병이라면 가백에 5억을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내 돈 5억에서 3억부터 갚아버리고 나머지 2억만 주는 거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니까 경매가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이런 병도 본 적 있죠?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은 제3취득자란 매매할 때 갑과 병이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근데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갑제가 2년 안에 3억을 다 갚아서 깨끗이 말소해 드릴 테니까 오늘 5억 다 달래요. 처음 본 놈이 아주 뻔뻔함의 극치죠. 여러분이 병이라면 갑이 2년 안에 3억을 다 갚는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5억 다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겠죠.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제3취득자입니다. 누가 3억 갚기로 했죠? 갑이죠. 갑이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고 병은 소유권 취득했지만 채무자 아니죠. 이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3억을 갚기로 했죠.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겠죠. 안 갚아요. 공부하죠.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합니다. 누구 부동산 경매 나왔죠? 병부동산. 그럼 병은 갑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채무자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병 내부동산 경매 나왔죠. 이제 얼마나 차이가 미친 줄 알았죠? 이 미친놈이 제3취득자입니다. 미쳤지만 법에서 보호합니다.
소유는 자기 거지만 자기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매수인 될 수 있다. 병이 경매 안 받으면 소유권 뺏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용의권자, 얘도 마찬가지 다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아니니까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갑이 돈 안 갚아서 을이 경매 청구했죠. 금병은 갑이 갚아야 할 3억을 병이 대신 갚아요. 병이 3억을 대신 갚고 저당권 소멸시킵니다. 그럼 경매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3억을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일단 303조 2항에서 죄송합니다.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전 미천도 경매 매수인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병이 갑의 채무를 대신 갖고 저당권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병이 갑의 채무를 대위에서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시켜요. 그래서 324조가 있어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약화권 미친놈, 다음 용의권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가 이들이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이 360조와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이걸 변제가 여기 대의변제, 자기 채무가 아니지만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갑에게 3억 받으면 되겠죠. 그럼 360조 잠깐 보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는 원금에 생긴 이자입니다. 위약금 혹시 약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래 있는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를 말합니다. 미처당은 실행병을 담보하죠. 그러나 지연배상이 뭐라고요? 여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길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60조 지연이자 몇 년이죠? 1년 1년입니다. 그럼 다시 이게 360조가 원금과 그리고 지연이자 몇 년? 1년입니다. 1년. 갑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어요. 채무자 갑이 지연이자가 3년이라 발생했습니다. 그럼 채무자 갑이 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 원금 3억과 이거 3년 다 갚아야 3년 다 변제해야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는 모든 빚을 다 갚아야 저당권 소멸 청구하겠죠.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 아니죠. 얘는 여기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이 360조고 360조는 지연이자 몇 년이죠? 1년분입니다. 그래서 병이 이걸 말소시키려면 소멸시키려면 원금 3억은 똑같지만 지연이자 3년 중에 몇 년만? 1년만 변제하고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라면 갑에게 돈 받겠어요? 병에게 돈 받겠어요? 갑입니까? 물론 갑에게 3억과 3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갑 지금 돈 10원도 못 줘요. 그럼 병이 채무자도 아닌데 병이 세상에 3억을 준대요. 3억. 원금. 지연이자 1년 받고 이거 말소해줍니다. 그러면은 얼마 못 받았죠? 지연이자 2년 못 받았죠. 그것만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물론 갑이 안 주겠지만. 그래서 병한테 3억과 1년 받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말소해줘요. 그게 여기 부동산 담보된 채권입니다. 시험은 근저당이 더 많이 나와요. 갑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3억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돈이 3억을 초과해서 3억 5천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을 변제해야만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는 빚이 한도가 없이 전액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병을 아까 제3취득자 그랬죠. 또는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해보세요. 그럼 제3취득자도 채무자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채무자 아니죠. 그럼 애들은 3억 5천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얘들한테 3억 받고 말소해줘요. 그럼 못 받은 5천만 원만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물론 안 주겠지만 하등의 손해 없습니다. 채무자인자와 채무자 아닌자 잘 비교하세요. 네, 세 번째, 이 제3취득자들은 경매에서 쫓겨나면 자기가 들인 비용 달라고 비용 필요비 유익비 우선 상환이나 우선 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5억짜리 갑부동산에 저당권 있는데 자, 병이 5억에 샀죠. 5억 다 주고 샀죠. 근데 갑이 돈 안 갚아서 의리 경매 청구했죠. 그러면 병이 아까처럼 돈이 남아돌면 병이 직접 경매 받거나 갑 3억을 대신 갚아주면 되죠. 병이 돈이 남아돌면. 근데 병 5억 다 주고 사니까 이제 돈 10원도 없는데 경매 나왔네요. 그럼 병 10원도 없어 이제. 그럼 경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3자가 경매 받겠죠. 그럼 병 쫓겨나네요. 그럼 불쌍히 죽겠죠. 세상에 값 믿고 5억 다 줬는데 값 때문에 쫓겨나면 불쌍히 죽겠습니다. 근데 그 불쌍한 놈이 목적물에 여기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경매피해당 1순위로 우선 면제해줍니다. 327조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한 때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이건 꼭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동그라미 1번 여러분 교재죠? 자 교재 제3취득자란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급 미친놈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용유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저당 우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에 비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선순위 저당권 비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권리는 아까 제3취득자 있었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닙니다. 다만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까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일 경고 1년분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했죠. 마찬가지로 저당권에 실제 채무액 써보세요. 3억 5천. 아까 3억 5천 예를 들었죠.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써보세요. 3억을 5천 초과하죠. 그럼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라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최고 얘기심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 배당 순위가 있는데 경매에서 이제 돈 받는 순서입니다. 0순위가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신청할 때 돈 내겠죠. 1순위가 아까 그 미친놈, 제3취득자 필요비익비 엄청나게 빠르네요. 2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조금 중 일정액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냥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3순위가 당해세, 집행, 경매에 나온 그 목적물이 붙은 국세지방세가 3순위고 4순위 우선변제가 순위가 이력이 늦네요. 얘들은 다 같은 순위라 얘들끼리 날짜 빠르면 먼저 받고 날짜가 느리면 더 나중에 받는 겁니다. 당해세는 3순위라 당해세가 아닌 국세지방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나오고 법에 써있으면 있고 법에 안 써있으면 없습니다. 저당권 법에 써있고 전세권도 법에 써있어요. 유치권은 X, 법에 안 써있어요. X. 민법 임대차 X, 법에 안 써있어요. 임대차 중에 이 주임법과 상임법은 법에 써있거든요. 이렇게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습니다. 다음 2순위 이것도 우선면제 이것도 최우선 이것도 우선면제라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법 상임법에는 최우선 면제 써있어요. 근데 저당권은 안 써있어 없습니다. 전세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주택이라면 소형주택 이 전세권보다 주택임대차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은 우선 면제가 있지만 여기 최우선 면제가 없거든요. 근데 주택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세권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무튼 이 2순위 우선 면제와 4순위 우선 면제는 법에 써 있으면 있고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 6등이 각종 공과금, 꼴등이 일반 채권, 돈만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거 순위를 살짝 이어보면 자, 빨간색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호예요. 경비 이름이 뭐예요? 최당호 씨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 최당호 임금공채라고 가볍게 외우면 공부할 때 여러 번 써먹습니다. 일단 최우선 변제보다 얘가 더 빨리 아까 비용 상환 받습니다. 네, 이어서 양가로 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 먼저 피담보채권 범위 아까 360조 잠깐 봤거든요. 그럼 360조 저당권 원본이 원금 이자는 무제한 담보돼요. 이자가 연 5년간 돈 빌렸다면 연 5년간 원금에 생긴 이자는 5년 약정하면 등기하면 5년간 이자 다 포함됩니다. 여기 지연이자가 1년분이에요. 지연이자. 원본 5년 약정하면 5년 이자 다 담보돼요. 위약금 약정했다면 담보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여기 지연이자 지연배상이고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합니다. 근데 지연이자 지연배상 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본 이익일 경과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담보한다와 행사할 수 있다가 경매에서 다 우선 면제 받는단 말입니다. 아까 경비 최상 우 외웠죠? 그 우선 면제 받는 게 여기 360조에 써 있는 것까지만 우선 면제 받고 360조를 초과하는 건 우선 면제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의미가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럼 왜 1년이라 했냐면 자 이럴 수 있죠.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의리있고 채권이 5억인데 지연이자 연 20% 약정했다 보세요. 오 세네요 좀. 근데 채무자가 변제기 때 돈을 안 갚습니다. 돈 안 갚으면 을은 경매할 수 있어요. 변제기에 돈 안 갚으니까 을은 갑부동산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할 수 있는데 경매하든 말든 을 자기 선택이죠. 그럼 여러분 율이라면 경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갑이 돈 안 갚아요. 그럼 여러분 율이면 경매해요? 안 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연 20% 수익률이신 우리나라 어디 갔어요? 뭐 코인으로 대박 나지 않는 한 연 20%네요. 그럼 카마야 녀석 지연이자 1억이네요. 그래서 경매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경매 안 해요. 그럼 1년 지나면 지연이자 1년. 다음 복리계산 안 해도 1년 지나면 또 이자 1년, 또 1년이에요. 3년 연체하니까 이제 우리 경매했다 해보세요. 3년 연체하고 나서 경매가 만약에 8억이 됐다. 8억. 그럼 병이 있지만 우리 돈 먼저 받고 병이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럼 8억에 경매돼서 5억과 6억, 7억, 8억 이거 8억 다 받아가 버리면 후순위 병이 10원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1년에 하네요. 1년. 5억과 여기 이 지연이자 1년에 하네요. 이건 노세면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을이 8억에서 6억을 우선면제 받는 것이고 금평이 2억 받네요. 이렇게. 그럼 8억 다 됐죠?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를 부하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1년분이라고 법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후순위를 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아까 피해자문제 범위가 저당권은 300위조가 있고 아까 자 이렇게 살짝 이어볼까요? 이거 살짝 이어봅니다. 우리나라 넘버원이 대통령이죠. 2인자가 넘버2가 국무총리. 옛날에 우리나라 넘버1, 2 이후에 옛날에 최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넘버1, 2 이후에 누가 있다? 최순실이 있다. 근데 이제 원본이자 위약금은 다 등기해야만
보호됩니다. 지용이자는 1년만에 하는다 했어요. 아까 했었죠? 근데 실생활에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 돼요. 3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빌린 금액의 한 120%에서 130% 정도를 채권 최고액 잡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2억 5천 빌려서 2억 5천 빌렸어요. 채권 최고액을 3억에 잡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원본이자 위약금은 일일이 등기 안 해도 3억 안에 다 포함됩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해요? 근저당이 등기 안 하고 훨씬 편리하죠. 다음 저당권은 지연이자는 1년까지만 우선 면제받는데 근저당권은 1년 초과분도 3억 안에서 다 우선 면제받습니다.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아야 채권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과 근저당은 뭘 따져보든 간에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은 저당권이 거의 안 보이고 거의 다 근저당권입니다. 왜 그래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다 근저당권입니다. 자, 그럼 이 저당권 360조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우선 면제받는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아까 이게 경매 최당 후 여기 우선 면제에서 한없이 받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받아요? 저당권은 360조에 써 있는 것까지만 지연이자 1년, 근저당은 채권 최고가 3억까지만 여기 우선 면제 여기서 받는 우선 면제 받는 한도액을 정한 것이고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전액 다 책임자세요.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최당 후 요도니까 또 써먹네요. 네, 이어서 볼게요. 저당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목적물 범위입니다. 그럼 358조에서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포함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이 종물이 우리 판례가 종된 권리를 포함시켜줘요. 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또는 설정이 뭐라 했죠? 정한다. 법에서는 둘이 정하니까 합의, 약정, 특약입니다. 그럼 합의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그랬네요. 원래는 미치는데 약정에 따라 안 미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규정은 임의 규정에 속합니다. 이런 말이죠.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후 같은 식구,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되면 다 같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여기까지 다 미치는데 중요한 게 시간선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나오고 얘들이 나중에 나와도 다 미친다. 그래서 제가 저당권을 암세포로 비유합니다. 그럼 60kg일 때 암 걸렸어요. 암 걸리고 나서 20kg 쪘네요. 그래서 찐 살에 암세포 다 들어옵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나왔든 후에 나왔든 다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건물 신축하고 저당권이 나왔어요. 2층을 중축했네요. 그럼 2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고 중축은 항상 독립성을 봐야 돼요. 2층이 독립성이 있다면 저당권이 2층에 미치지 않고 2층에 별도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2층이 1층과 독립성 없다면 부합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똥배가 나온 겁니다. 내 살 맞죠? 저당권이 다 미치게 됩니다. 부합물은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1층을 경매해요. 근데 만약에 2층 부분,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경락인은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이 미쳤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2층까지 전부 다 취득합니다. 케이크처럼 2층만 잘라 버릴 수 없어요. 그 다음 시골에 농가가 있으면 농가의 저당권은 헛간 창고에 다 미칩니다. 종물에 미친다. 종물. 다음 토지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토지에 있는 저당권은
건물의 효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찍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입니까? 아니죠. 독립된 부동산이라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안 미치는 거죠.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죠. 다음 갑부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으로 빌리고 나서 우리 지상에 건물 짓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을소유죠.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 공부했어요. 건물을 평한테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 전세권은 타인 토지 있기 때문에 이 종대 권리가 있죠. 여기 미친다 그랬고 그러면서 다음에 일에 공부한다 했죠. 건물에 저당권이 나오면 이 건물도 타인 토지 있기 때문에 종대 권리에 미친다라고 다음에 공부한다 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대 권리도 미친다. 그래서 패턴을 꼭 외우라 했죠. 건물 전세권이나 건물 저당권하고 마지막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다 맞습니다. 다음 아파트 전유 부분 1001호에 저당 설정하면 그 저당권은 1001호를 위한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종된 권리 시험에 이렇게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부합물 예를 들어 유료 주장 탱크 등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부합되어 있던 것이든 그 후 따지지 않고 다 미친다 했어요. 니은 저당 목적물인 건물에 중축 나오면 독립성을 봐야 돼요. 중축되어서 독립적 효용이 없다가 독립성이 없고 부합됐죠. 그럼 내 똥배가 나온 거라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건물 저당권 나오면 끝에 토지사용권,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맞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치는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칩니다. 아까 358조 임의규정이라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충분히 미치지 않도록 약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과실이 나와요. 자, 공부했죠. 아까 처음에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월세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그랬습니다. 과실의 가장 대표가 차임채권이에요. 차임채권, 법정과실. 그래서 차임채권에 효력이 미친가 물어보면 압류 이후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 미치는 거죠. 359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차임채권에 압류 후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일괄기매 청구 보겠습니다. 법조문 365조에서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했네요. 그럼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사선을 끊으시고 지금까지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토지 저당권 후 건물을 축조하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선 끊으시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건물이 철거될까봐 아깝잖아요. 건물까지 경매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당권이 어디가 있죠? 자, 토지로 화살표. 분명히 저당권은 토지만 있어요. 근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무엇과 건물까지도 경매하는 게 일괄기매 청구입니다. 건물을 살려두는 거죠. 그러나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에는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이 건물 지으면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서 저당물 경매에서 우리 경락받으면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건물에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건물까지 경매하는 걸 일괄경매라 말하고 이때 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그래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대가에서만 받아요. 그럼 토지대가에서 받으면 저당권자가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의무가 없고 선택합니다. 저당권자의 엄청난 권한이네요.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 없애버릴 수 있고 둘 다 경매해서 건물 살려둘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건물은 밑에 설정자 갑이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죠. 설정자 빚쟁이 소유 건물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건물 가능한데 이후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면 제3자 건물을 함부로 일괄경매 못합니다. 그 다음 처음에 갑이 아니라 병이 토지를 빌렸어요.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제3자가 건물 지으면 설정자 건물 아니라 일괄경매 못하는데 경매 당시는 갑이 다시 소유권 가져왔다면 그때는 일괄경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는 일단 기본이 법지가 성립 안 돼야 돼요. 건물이 철거될까봐 인정하는 겁니다. 법지가 인정되면 건물 철거 안 되니까 일괄경매 할 필요가 없어요. 법지가 성립 안 될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경매가 허용되고 가장 중요한 게 빚쟁이의 설정자 소유 건물에 되고 제3자 소유 건물 안 됩니다. 선택이 의무가 없어요.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요건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서 법지가 성립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일괄경매가 인정되고 경매 당시 누구 소유? 설정자 소유가 중요해요. 기억, 건물은 경매 청구 당시 설정자 빚쟁이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럼 이 설정자가 축조했으니까 이때는 일괄경매가 인정되는데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제는 일괄경매가 인정 안 되죠. 니은 저당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예를 들어 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받은 자 제3자, 제3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조, 여기까지는 설정자 건물이 아니라 아까 병 건물로 일괄경매가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일괄경매 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 소유를 잘 기억하세요. 효과는 자 토지와 건물 경매할 수 있지만 건물 경매대가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했고 선택사항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괄경매였고 물청은 아까 했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조항권이 준용되지 않고 방해 제거 청구, 폐지 청구와 예방 청구만 인정됩니다. 네, 저당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기출문제 풀이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들으시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주세요. 1차 규제의 두 종류입니다. 초초여집도 개로운 민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기출문제집도 개로운 민법이 다 포함된 책입니다. 이 두 권이면 충분히 1차 기할 수 있습니다. 두 권만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도 두 권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